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대리행위는요,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만으로도 대리권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만 주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인감증명서만 그랬죠. 그러면 안 돼요.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줘야지 대리권 수요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리권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볼 수 없죠.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옆줄을 긋고요. 표현대리 불성립이에요. 표현대리. 그리고 우리가 126조 표현대리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요? 기본대리권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자, 이번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를 줄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요. 이것을 비진의 표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진의 표시 유추 적용 이렇게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게 뭐가 없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은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는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줄고요. 대리인을 통하여 가로로 묶어요. 그래서 본인과 동일한 본인이 줄고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는데 의사가 일치 줄고요. 이 의사의 일치를 뭐라 한다? 의사대로 이렇게 얘기해. 의사대로 이렇게요. 우리는 이건 뭐죠? 자연측에서 뭐죠? 의사주의죠. 그래서 의사대로, 즉 의사가 뭐죠? 상대방은 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우리 시험은요 상대방과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알겠죠? 틀린 것으로.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의 통지 동그라미요. 통지를 뭐라고 한다? 써요. 거기요. 관념의 통지요. 우리가 대리는요 의사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는 뭐죠? 최고 거절이죠.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 승인, 승낙이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대리가. 그래서 여기 통지죠.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위임받아 위임 동그라미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채권 양도 통지 이것은요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통지, 그 다음에 승인, 승낙, 그 다음에 최고 거절, 대리가 허용된다 이렇게요. 5번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했다. 그런데 그 타인을 매매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했다. 그러면 타인이요 계약의 당사자다 이 말이죠. 왜 그러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표시대로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매수인은 갑이고요. 실제는 갑인데 을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표시. 그래서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타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죠. 우리가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를 할 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대리권의 범위는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할 때는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분명한 경우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분명한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대리권 범위 안은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제 임의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의 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임의 대리권은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요. 체결은요, 중도금하고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판례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잔금을 수령한다는 말이 뭐죠?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이죠. 그러니까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어. 알겠죠? 그런 판례가 있다고. 그거 왜 그러겠죠? 잔금이니까 잔금은 등기하고 동시행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죠. 그래서 이행은 뭐죠?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는요 잔금 지급기일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밖은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다 이런 말이죠. 극과 극이다 이렇게.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잖아요.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체결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체결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영수죠. 돈을 받아와라.
그다음에 예금이죠. 예금 계약을요 체결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개 입찰이죠. 그다음 또 뭐냐면 매수, 하나 사와라 이 말이죠. 매수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소송 비용 수령에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체결이죠. 체결의 반대가 뭐죠? 해제죠. 해제. 용수는요 면제죠. 예금이죠. 여러분 예금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예금. 내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것을 처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입찰을 해오라고 하는데 취하에 동의해. 취하. 그다음에 매수를 하겠는데 매도. 이 매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처분이다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극과 극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장 제일 많이 나온 게 체결이에요. 체결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체결은 해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숙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숙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숙권행위 없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죠? 그럼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면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했을 때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먼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행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옥을 수선한다. 가장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부패한 음식물 있죠. 부패한 음식물을 뭐를 해야 돼? 처분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를 뭐란다? 소멸시효를 중단을 하고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미등기죠. 미등기를 뭐란다?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존행위는 대리인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한 없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다? 본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요.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오냐? 가옥을 수선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의 뜻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보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용과 계량은 뭐 다 되는데요. 안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뭐냐면 예금을 인출하죠. 그러면 예금을 인출해버리면 권리로 화체되는 것이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을 뭐 대여했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인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로또를 샀다, 주식을 샀다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대박이 났다 안 되는 거예요. 전이 뭐죠? 밭이죠. 전을요 논이죠. 논으로 형질 변경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다. 대리권 범위가 분명한 경우는 이게 118조인데 이것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분명히 책임을 지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118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본인이 책임을 질지 안 질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 바뀌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불분명하다는 것은 여기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보존행위만 해라 이 말이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해라 이 말이고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해버리거나 표현대리가 성립되거나 그랬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보면 우리 시험법이나 아니라 법인에서 대표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도 법인의 대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인은 뭐 정관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뭐라가 기록이 돼 있으면 몰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잖아요. 권한의 범위가. 그랬을 때는 민법의 118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존행위하고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과 계량행위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문제요 35번에요. 35번에 1번을 보면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 여기 체결이죠. 체결이 될 건이죠. 그럼 여기 보면 체결에는 뭐가 안 돼요? 체결은 뭐가 안 돼? 해제가 안 되죠. 해제.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여기 해제할 권한도 있다. 틀렸죠. 자 1번 틀렸고 2번요. 매매계약을 체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체결은 뭐라고 했죠? 여기요. 체결은 또 해제는 안 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끝에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번은 맞는 거죠. 자 3번은요.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이죠. 여기 보면
여기 체결과 이행이죠. 잔금 지급기를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으나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OX, X 틀렸죠? 그럼 여기 이제 이 말이 재밌죠? 봐봐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뭐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27회 때 나올 건데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불무병할 때는 보존행위하고 성질에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결항행위, 우리 법에 뭐라고 했냐? 이용결항행위만 이렇게 됐어. 만. 알겠죠? 보존행위와 성질에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결항행위만 이렇게만. 그럴 때는 이걸 다 써야 돼. 근데 여기는요, 보존행위만 얘기할 때는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되죠. 보존행위를, 이용결항행위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다 했을 때 만이란 말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5번요. 금전 소비대차 내지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이죠. 체결. 그러면 뭐를 할 수 없다? 맨 끝에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권한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또 대리권의 범위죠. 1번 임의 대리권 봐봐요. 여기 봐봐. 말이 길어도 필요 없어. 키워드가 중요해. 여기 봐봐. 임의 대리권은 뭐를 한다? 수령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알죠? 있죠? 그래서 봐봐요. 임의 대리권에는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 대리권 줄고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알겠죠?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렇게요. 자, 2번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죠. 봐봐요. 화해 줄고요. 그 다음에 포기 줄고요. 가서 소송하다가 안 돼 있으면 화해하라는 거죠. 상대방하고 변호사한테 맡기면 그 변호인이 중간에 하다가 안 됐으면 화해하세요. 그러면 포기해도 좋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포기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된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뭐에 관한 거? 포기에 관한 권한이 뭐가 되어 있다? 포기가 수여되어 있다. 이렇게. 3번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에 대리권 체결 동그라미요. 그럼 체결은 뭐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해지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OX, X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대여금의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수령 동그라미 수령이라는 것은 영수란 말이죠. 영수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그랬죠?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는 뭐한다? 면제 동그라미 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별수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면제는 못한다 이 말이죠. 하려면 어떻게 한다?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특별수권은 뭐죠? 별도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요. 매매계약의 체계를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예금계약 줄고요. 예금계약 체계를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타 일을 처분 동그라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35번은요. 갑이 을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37번이에요. 죄송해요. 자, 37번 이제 보시면 현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현명은 여러분 되게 간단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현명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항상 여기서 현명을 한번 보시면 현명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가 현명을 했느냐, 이 현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현명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란 말이죠. 대리인 을이다. 그럼 봐봐요. 누가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하고 본인의 뭐랬다? 인장을 날인했다 이 말이죠. 이걸 서명 데려가죠. 이런 경우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잘 봐. 그리고 여기는 누가요? 대리인이 그랬다. 대리인이. 알겠죠? 그럼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마치 자기 것이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죠. 대리인이 본인인 양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대리인이란 말은 이미 대리권이 수여가 됐죠. 그러니까 그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만 다
번다야, 번다. 번다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번다니까 뭐라고 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부터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럼 위임장을 제시할 때 이 말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이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의사주의죠. 그럼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OX? X죠.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만약 그러면요.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진다? 그것은 복대리인의 행위로 봐.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가 현명을 하지 않죠? 그럼 복대리인의 행위로 봐. 왜요?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복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1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 적고 봐봐. 여기 지금 뭐라 하죠? 본인의 이름을 적고 지금 앞에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대리인이 그랬죠?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은 날인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 이렇게 이랬을 때는요.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2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 봐봐. 본인을 위하여 이 말이 나오죠.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뭐 할 수 있을 정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줄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래.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표시만으로도 이를 대리관계 표시. 재밌는 말이 나왔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봐봐. 본인을 위하여. 알겠죠? 바로 여기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관계 표시를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이란 말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리행위 표시. 그래서 대리관계 표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3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지금 대리인 을이죠 분명히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했다. 이 말은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일단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의 대리인 자신에게 법률효과가 미치죠. 을의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 지금 본다가 중요하죠.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4번 대리인이 뭐를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 이 말이 중요하죠. 위임장을 제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은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 날인을 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유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봐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 날인했다 줄고 본인의 기명 날인.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 1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그럼 아까 뭐라 했죠? 내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그 대리권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래서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 날인을 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유효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뭐한다? 효력이 말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 날인을 했다. 그럼 똑같아 1번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보세요. 38번을 보시면 대리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여러분 봐봐. 대리인을 줄고요. 대리인을이 적극가담이죠. 써 거기다가 우리가요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극가담했죠. 갑을 대리하여 병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했다.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의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OX, X. 그래서 갑을 대리해서 그랬죠. 그런데 갑은 그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몰랐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렇게. 2번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매수인이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매수인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다.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지금 2번에서는요 본인이 착오가 있었죠.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면 대리인은 착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3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 줄고요. 명시적인 금지가 있다. 금지. 그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3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대리는 내가요 내 자신이라는 게 뭐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죠. 이런 경우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단 말이죠. 본인한테 묻지 않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마저도 명시적으로 금지해. 그것마저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선임할 수가 없어요. 없다. 3번 틀렸어요. 오피스텔 분양이죠. 여러분 오피스텔 분양을 할 때 이것은요 복대리 선임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우리가 분양 업무는 뭐예요? 분양자의 분양하는 사람들이요 그 능력에 따라서 분양률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업무는 무작정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틀렸어. 5번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이 뭐죠? 외양 겉모습이죠. 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본인이 알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임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임 여기까지를 뭐란다 줄고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이 말을 알겠죠? 이걸 사실상 용태. 이때는요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어. 추단 동그라미 추단될 수 있어. 여기 지금 법무사뿐만 아니고요.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작년에요 노무사 시험을 이렇게 다. 이 법무사 시험은 이게 쭉 다 나왔잖아요. 올해 이제 법무사 시험이 얼마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시험 다 끝나가지고 나왔는데 올해 법무사 시험은 뭐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새로운 뭐 판례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금 판례집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던 문제하고 100%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단지 지문이 좀 길 뿐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전혀 없는데요. 거기 보면 이 법무사는 좀 기니까 이렇게 나왔죠. 다 했죠. 그런데 세무사는요 짧게 쓰거든요. 세무사는 민법 총칙만 시험해봐요. 세무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상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어렵죠. 알겠죠? 그럼 이게 사실상 용태에서 추단돼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 말이 쭉 이렇게 본인이 알면서 이를 얘기하지 않고 뭐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임하는 그러면 이 말하고 사실상 용태에 의하여 이 사실상 용태란 말이 이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대리권 수요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단할 수 있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실상 용태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사실상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이 났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추단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그다음 39번이 무건대리죠. 여러분 무건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면 여기서요 무건대리는 뭐 다른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자 무건대리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항상 이 병은 상대방이죠. 선이 때 뭘한다? 철회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불문하고 뭘한다? 최고권을 행사하고요. 최고 있는데 본인이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최고 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요,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이게 바로 뭐가 달라져?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죠. 여러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 그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을 책임지는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요, 제3자의 기망 등으로 제3자의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대리권이 무권 대리가 행해졌다 할지라도 대리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고요. 이때요, 본인갑이죠. 본인갑은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은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여기서 선이 무과실이라는 것은 이 을이 무권 대리인 것을 전혀 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그래서 대리권 증명을 못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우리가 행위 능력이 없다, 즉 제한 능력자는, 그것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권이다. 이 선택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언제부터? 그래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그럼 선택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선택권은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을 못할 때, 이때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우리가 무권 대리인 책임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이때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선이 무과실일 때, 즉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것을 몰랐을 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 그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요, 상대방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이고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을, 대리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추인권이죠. 그럼 추인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여러분,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추인할래 말래 최고로 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알겠죠? 이 일방적인 것은 단독형이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은 뭐에 대한 추인이다? 무권 대리죠. 이런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알면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것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추인이 아니다. 알겠죠? 왜요? 무권 대리는 무효이고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뭐가 있다? 재담법인 설립행위죠. 이 재담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무권 대리를 하죠. 그럼 이것은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무효가 된다. 왜 언제나 무효가 되죠? 재담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거죠. 그럼 무권 대리는 무효인데요,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되는데, 추인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인권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인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추인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그것을 상대방 병에게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그것을 뭐한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상대방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도리어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추인은
상대방한테 추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에 예를 들어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또는요 이미 등기한 것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선 상대방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무권 대리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추인이고요. 일대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거 추인 거절인데요. 여기서 추인은 명시적 추인이 있고요. 묵시적 추인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거의 우리가 무권 대리는 무조건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은 이 추인권을 잘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구조. 알겠죠? 누구한테 뭐가 있는지. 본인한테는 추인과 추인 거절이 있고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채고 이렇게. 무권 대리는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철회나 채고를 무권 대리인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요. 1번 39번이요. 1번. 무권 대리인은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줄고 불확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 이 말이죠.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지. 이전 등기. 그럼요 갑이 의뢰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추인이라는 것은 뭐죠? 일방적이죠. 일방적은 상대방 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잖아요. 추인권은요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자 3번은요 매매 계약의 내용을 변경 줄고요. 내용을 변경 또는 여기 일부 추인 줄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먼저 봐봐요. 우리가 추인권은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려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 동의. 알겠죠?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죄송해요. 2번이거든요. 3번이죠. 3번요. 그래서 일부 추인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틀렸죠. 없더라도 유효이다 틀렸죠. 이게 지금 지문이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죠. 4번요. 무권 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상대방의 승계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가 없다. 여기 한번 봐봐요.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봐봐. 그럼 본인이 상대방한테 하지 않았단 말은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 지금 여기 보면 무권들에서는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대리인밖에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상대방한테 추인하지 않았대. 그럼 누구한테 추인했다?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아냐 모르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40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갑을 단독상속. 여기 한번 봐봐요. 단독상속이죠. 우리가 추인 거절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이미 등기해 준 것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다. 그러면 무권 대리는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여기 보면 1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죠.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갑의 부동산을요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의 병에 줄고 선의의 병이란 말이 났죠. 선의의 병이란 말이 났다는 것은 이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처리할 수 있다. 선의의 병에 대해 매도하고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즉시 줄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냐고 장기간 방치 이렇게요. 재밌는 말은 여기요. 봐봐요.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이 여기를 가로묶고 무권 대리행에 가로묶고 여기다 써 유동적 무효 이렇게. 이런 무효는 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 관계없이 무효예요. 알겠죠?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무효라고. 무슨 알겠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딱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즉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냐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뭐죠?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안경을 줄고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뭘 묻는 거죠? 철회는 선의만 하고 선의이나 악의이나 관계없이 뭐는 할 수 있고 채권은 할 수 있다. 이걸 묻겠죠. 그래서 안경우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 상대방이 지금 악이죠. 악이니까 철회는 못하고 뭐는 할 수 있어? 채권할 수 있죠. 여기요.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이 되어야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되어야지. 선의 무과실이 뭐예요? 계약할 때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죠. 선의 무과실. 그런데 처음부터 알았다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니까. 알겠죠? 지금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 줄고 계약의 이행을 청구란 말의 뜻이 뭐냐?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4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대리권을 줄고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자신의 선택이 틀렸죠? 그래서 여기 봐봐. 뭐라 나왔죠? 계약의 이행이라 나왔죠. 이 계약의 이행이란 말이 바로 무권 대리인 책임이란 거예요. 계약의 이행을 모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여기서 누구의 선택? 자신의 선택 그러면 안 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서 청구해야지 자신의 선택에서는 청구할 수가 없어.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자, 5번은요. 무권 대리인이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줄고 제3자의 기망 등으로 무권 대리가 돼서 맨 끝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왜요? 무과실 책임이므로 무권 대리인 자신은 책임이 없더라도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자, 41번이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잠깐 여기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지금 봐봐. 타인의 권리란 말은 이 사람은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자기의 권리로 처분. 여기까지 뭐라 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똑같아. 무권리자, 무권한자. 그런데요, 이 무권리자의 처분은 뭐하고 동일하게 뭐냐? 판례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게 봐. 그러니까요, 본인이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추인이죠. 이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해. 그럼 여러분 여기 있어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유효이죠?
소급하죠. 소급해서 유효죠. 그래서 그 처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본인 앞에다 써. 본인 앞에 처분 당시부터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하고 동일하게 봐. 추인할 때는 둘 다 똑같이 처분 당시 대리행위 당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은요.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뭐를 진다?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그랬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줄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이요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줄고 시고면 그때 입증 책임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은 선이 무가 싫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아니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은 선이가 아니고 누구다? 악이다. 이것을 증명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종중에 대리권 없는 자가 종중의 임야를 타에 매도한 행위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인데 문제는 뭐죠? 그 처분한 돈으로 종중이 다른 토지를 매수했어. 줄고 그 처분한 돈으로 종중이 다른 토지를 매수, 이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묵시적 추인 이렇게. 여러분 2번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2번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추인시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 추인은 언제부터? 대리행위시, 법률행위시, 대리행위시,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부터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알겠죠? 2번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은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줄고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하면 소급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저 2번 한번 잠깐 설명을 해. 2번. 자, 우리가 이제 유권 대리는 뭐냐? 유권 대리는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현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무권 대리는 뭐죠? 무권 대리는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는 있어? 현명은 해야 돼. 현명. 그래서 현명도 하지 않는 것을 무권리자의 처분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요 타인이요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했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대리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죠. 본인도 아니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요. 표현 대리는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 다음에 뭐는 있다? 현명은 있다. 그런데 차이는 뭐다? 차이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차이니 상대방이요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똑같은 무권 대리인데 한 가지 차이가 그냥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그냥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보인다?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 없고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유권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무권 대리를 뭘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 표현 대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있다? 본인. 이렇게. 이 본인한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대리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 대리효과는 뭐냐면 본인 갑하고 병하고 이 본인 갑하고 병하고 관계, 이 갑하고 병하고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느냐 그걸 대리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유권 대리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고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우연히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를 추인한 경우와 표현 대리는 모두 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대리권이 있냐 없냐 무권이냐 유권이냐 여기는 뭐냐면 이 본인 갑이 있죠. 갑하고요. 여기요 대리인 을하고 여기 대리권 관계 이 대리권.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전혀 관계없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줬느냐 그러면 유권 대리. 대리권을 주지 않았냐 그럼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무권대리를 추인한다 할지라도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표현대리가 성립돼서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 따라서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판례가 뭐라 했다?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 표현대리나 무권대리는 둘 다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과 관계이고, 여기는요 본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다. 우리가 본인에게 모든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해서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다 똑같냐? 다 틀리다. 알겠죠? 그런데요 법률효과, 대리효과는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2번을 보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권대리 추인하죠? 추인은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해. 무권대리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하게 대리효과, 법률효과가 발생을 해. 그건 맞죠? 그런데 언제부터? 소급하여.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다? 그 추인 시부터. 추인 시부터란 말이 뭐죠? 그때부터, 이 말 그때부터 틀렸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대리 행위 시, 그래서 법률 행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42번 표현대리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 과실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 과실상기란 말이 나오죠? 그럼 앞으로 이제 과실상기란 말이 종종 나와요. 이 과실상기는 첫 번째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에서요. 뭐를 할 때?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할 때, 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기란 말을 써. 그런데 지금 여기요. 뭐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요. 채무불이행이다,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 의무 중에 뭐가 있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라고. 지연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라고. 그럼 봐봐. 우리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 지연이자라고 하는 거든. 알겠죠? 근데 지연이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의 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결국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하는 것이고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때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을 감경. 틀렸죠. 2번은 방금 했었죠. 우리가요.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틀렸고요. 3번 복대리죠. 우리가 표현대리는요. 복대리가 적용이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125조하고요. 126조하고 129조 세 가지가 있죠. 125조는 대리권 수여죠. 수여, 대리권 수여. 그래서 여기 뭐냐? 이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현재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요.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럼 이때는 뭐죠? 이때는 대리권 수여니까 이 을은 임의대리 또는 복대리만 된다.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고요. 상대방은 여기서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아, 정말로 우리 갑의 대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126조는요. 월권이죠. 권한을 넘는 이죠. 여러분 권한을 넘는 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권한을 넘는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기본 대리권을 어떻게 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 대리는 임의대리, 그 다음에 법정대리,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다 적용이 되죠. 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대리를 뭐다?
이때는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을 얘기하고, 이때 상대방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가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129조는요 이렇게 본인갑이 있죠. 본인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은요 임의대리, 그 다음에 법정대리, 그 다음에 복대리,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법정이죠. 이런 법정대리는 뭐죠? 여기서 법정대리는 뭘 얘기해요? 이때는 친권자라든가 또는요 후견인이라든가 이때 이런 것을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예전에 대리권이 있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후죠. 그럼 여기요 이 을은 병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모가실이 돼야 돼. 그래서 똑같은데요, 선의 플러스 모가실은 125조하고 129조에서 얘기하고요, 126조에서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똑같아. 선의 모가실이고, 이때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에서 이 기본 대리권 있죠. 이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대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5조 이렇게요. 129조는 뭐죠? 129조가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29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대리인이요, 129조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거나.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3번이요.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복대리가 누구죠? 임의대리죠.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5조에도 적용되고 126조, 129조 다 적용이 된다. 임의대리 일종이니까. 사자죠. 여러분, 사자는 원래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자 중에서도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하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거든요. 그 표시기관, 이때 사자는 누구다? 써 거기다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줄과 정당한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권한이 없는데, 대리권한이 없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 말이 있어야 되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있더라도 표현 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말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본인을 위한 것, 이게 바로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왜요? 아까 우리 했었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반드시 뭔 있어야 돼? 현명은 있어야 돼. 현명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표현 대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요. 자,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표현 대리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그랬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 줄거요.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얘기하죠. 기본 대리권. 그런데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게 여기를 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뭐랬죠? 표현 대리는 반드시 뭐는 없다? 대리권은 없지만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 현명을 한다. 그럼 봐봐, 갑이요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대리인이요 그 갑의 땅을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상대방한테 자기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소개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고 소멸한다. 내 것이다, 내 것.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를 할 수 없다? 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는요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차용을 한 경우 표현 대리가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표현대리가 성립되잖아요. 2번 속임수를 써서 줄고, 속임수를 써서, 알겠죠? 이것을 사술이에요. 사술. 사기할 때 사, 술, 술책에서 할 때 술, 사술. 사술로서 재밌는 말이죠. 봐봐, 여기 대리행위의 표시. 이거 뭐라고 하죠? 이 말을 모르면 안 돼. 대리행위의 표시는 뭐라고 그래?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서 대리행위의 표시가 대리관계의 표시,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요.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요.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모용했단 말은 본인의 성명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 말이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죠.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죠? 뭘 하지 않았으니까 현명. 그런데 봐봐, 내가 지금 이거 다 읽었어. 지금 강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왜? 여기 보면 뭐죠? 여기요, 의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됐긴 한 후, 그럼 이 말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현명하지 않았다?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맨 끝에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알겠죠? 현명이 중요하니까. 자, 3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줄고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이렇게 무효. 그러면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자, 여기 봐. 여기 우리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법률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체결하죠.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런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은 또 무슨 요건이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 또 뭐? 특별 효력 요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뭐가 되고, 하나도 같이 못하면 하나도 같이 못하면 무효가 되고, 모두 다 갖추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일반적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뭐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지금 적법하다 안 하다? 법규에 위반됐다잖아요. 그러면 적법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이죠.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가 돼. 특별히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죠. 이 대리권에는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그래도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의 위반이죠. 그러면 무효죠. 무효면 전체, 여기 지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 강행 법규는 뭐냐? 여기 적법성이 있거든. 적법성을 보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또 효력 규정, 단속 규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강행 규정은 판례가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효력 규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 위반이란 말은 효력 규정 위반이고, 효력 규정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타인 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액의 상필료로 자기 해출과 납세 번호증을 이용.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하죠? 여러분은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자 등록 하죠. 그럼 여러분이 세금을 낼 때 뭐로 낸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세금을 내. 그런데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법인들은요, 납세 번호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필요한 서류들이잖아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공법상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 표현들은 사법상 행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게 했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도대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건 봐봐, 재밌는 말이죠. 납세 번호증, 이게요, 세무사 시험에서만 2번 나왔어요. 알겠죠? 2014년에 나왔죠. 이번에 작년에 또 2019년에 또 나왔어, 세무사 시험에. 알겠죠? 납세 번호증 이게. 자, 5번 갑은 을이 운영하는 호텔 시설을 이용할 회원 모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과 을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 여기까지요. 사용했는데 을이 이를 승낙무긴, 이렇게요. 을이 이걸 승낙무긴. 이러면 아까 이게 대리권 수에서 우리 뭘 봤냐면 사실상 용태라는 말 기억나요? 누군가가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말이죠.
기억나죠? 그걸 뭐다? 사실상 용태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여기도 사실상 용태죠. 누군가가요, 우리 학원의 이름을 써서 지금 누군가가 홍보를 하고 다녀. 뭐 다른 일을 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요, 묵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승낙 또는 묵인했다. 그럼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왜요? 그것을 뭐로 본다? 기본 대리권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사실상 용태도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 했어 안 했어? 했죠. 똑같은 말이란 말이지 이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요 44번은요 125조죠. 지금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 봐봐. 잘 봐. 여기서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는 이것을 뭐냐냐? 대리권 수요, 이것은 의사 표시예요. 대리권 수요는 의사 표시고 단독행위죠. 본인이 하는 거죠. 이것을 비출연행위예요.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또 뭐다? 이것은 비출연행위고 불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 수요는 의사 표시라는 거야.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 수요의 표시 여기까지 딱 나왔죠? 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 그러면 표시는 뭐다? 알린다는 것이고 알린다는 것은 통지한다는 것이고 통지는 뭐다? 관념의 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에 속해. 준법률 행위.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나온다? 다음 중에서 준법률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대리권 수요가 나올 수 있어. 대리권 수요. 다음 중에서 의사 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와 대리권 수요 표시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죠? 여기 표현대리 봐봐. 이런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는데 무권대리래. 그만 무슨 말이야?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해. 자,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이러죠. 지금 봐요. 갑에 대해서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랬죠. 그럼 여기서요. 누가 본인이고 누가 대리인이고 누가 상대방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자, 지금 여기서 갑은 누구예요? 갑은 누구예요? 갑은 상대방이죠. 병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여기요 표시한 을은 누구예요? 본인이죠. 알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을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이 누구라고? 대리인과 과실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병에게, 선의의 갑에게. 봐봐. 과실이 있죠. 과실로 선이죠.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 과실이 있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 을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인 을에게 선의의 을에게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본인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본인 을은 상대방 갑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14일 난 건데요. 말을요 상당히 꼬여놨죠. 2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이죠. 여기까지 줄 거 봐.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 여기까지. 이 말이 뭐냐면 봐봐요. 이게 앞에 문제 43번에 맨 끝에 5번하고 똑같은 판례예요.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승낙무긴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43번에 5번하고 똑같다고. 알겠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44번에 2번이 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만 한다.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봐봐. 기본적 법률관계 줄고 아까 뭐라 했죠?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기본적 법률관계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다 이 말이죠.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126조로 가는 거예요. 125조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우리가 봐봐.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없고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고 129조는 과거의 대리권이 있었고 현재는 없고. 알겠죠? 이렇게.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한정된다. OX, X. 여러분 아까 말했죠. 사실상 용태.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요가 인정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내 대리인이라고 행동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내 대리인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다 이렇게. 5번 민법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에 무슨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대리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대리만 된다? 대리권 수요니까 임의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 이렇게. 그래서 법정 대리가 되는 것은 무슨 대리다? 몇 조? 126조하고 9조하고 126조하고 9조하고. 알겠죠? 정답 몇 번? 5번. 자 45번.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 시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래 돼 있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126조는 안 되죠. 126조는 권한을 넘는, 봐봐. 이때 권한 동그라미, 권한 동그라미하고서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옆줄 이퀄하고 뭐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복 대리. 그래서 기본 대리권으로 임의 대리나 법정 대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권한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권한은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복 대리가 다 포함이 돼. 이때 권한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125조는 될 수 있어도 126조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2번 증권회사로부터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등 사실행위 줄고 투자 상담 등 사실행위 이러면요 우리 봐. 우리 뭐죠? 법률행위죠. 이런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대리는 뭐죠? 대리는 뭐예요? 가박으로하고 계약이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성립요건하고 무슨 요건하고 효력요건하고 효력요건 속에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요건이 있고 이 특별 효력요건 속에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법률행위 중에서도 효력에 속하고 특별에 속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는 법률행위의 대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불법행위 된다 안 된다? 불법행위 돼 안 돼? 사실행위 된다 안 된다? 사실행위 안 되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만 되니까. 알겠죠? 이때 사실행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사실행위는? 몰라? 꼭 이거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몰라요? 자, 순수로 뭐가 있어?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이 있고 혼합은요 혼합,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등 이렇게 했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그런데요 이때 법률행위가 다 되냐? 그건 아니고 재산상 법률행위만 되는 것이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가족법상 중에서도 재산적 색채를 지닌 것은 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이제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어?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뭐가 있다? 최고하고 뭐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다? 통지하고 승인 승낙. 그래서 아까 우리 채권 양도의 통지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우리 대리의 첫 문제 43번인가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43번에 3번인가 4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했었잖아요. 대리권 수혜 통지하면서. 맞아? 채권 양도의 통지에도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이건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불법행위 안 되고 사실행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 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증권회사로부터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등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는 대리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3번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무조건 알아야 되죠. 126조 할 때는 일단 무조건 나오고 봐. 126조에서. 자, 등기 신청의 대리권 줄고 옳은 것을 기본 대리권 이렇게. 그 다음에 사법상의 법률행위 줄고 그것을 대물변제 이렇게. 대물변제. 그러면 등기 신청 뭐죠? 기본 대리권이 뭐죠? 공법상행위죠. 자, 기본은 공법상이고요. 대물변제는 사법상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이종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여 사법상 법률이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줄고 위임받아. 위임 동그라미 위임. 이런 위임이란 말이 뭐죠? 이퀄 기본 대리권 이 말이죠. 위임이란 말이 나오면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그러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어. 매도. 임대만 주라고 대리권을 받았는데 매도를 했어. 매도. 임대의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죠. 매도를 뭐란다? 월권 대리다 이렇게. 월권. 그래서 그 계약은 재밌는 말이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말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5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써. 법정 대리권 뭐라고 써야 돼? 126조에서 법정 대리권 뭐라고 써야 돼? 오케이.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46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고요.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봐봐. 이런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정이죠? 무권 대리 일정이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정이죠. 그럼 일단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라 나왔지? 이번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 그럼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누구죠? 임의대리죠. 원래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그럼 얘도 무권 대리겠네. 선임을 못하는 데 있으니까 무권 대리겠네. 이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3번 건물의 관리를 위임 동그라미. 그러면 위임이란 말이 있어. 뭐라고? 기본 대리권이라고. 위임장 대리권 수여잖아요. 기본 대리권.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었다. 129조가 권한을 넘었어. 그럼 몇 조가 된다? 126조.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잠시 한번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봐. 그럼 129조가 뭐예요? 갑이 을한테요 예전에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예전에. 그랬더니 을이 은행 가서 1억을 빌렸어. 그런데요, 그럼 대리권이 없어졌지. 이제 빌렸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다시 은행 가가지고 을이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은행 가서 갑이 또 1억 빌려오라 하던데요.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도 을이 돈 1억 빌렸잖아요. 그럼 은행이 이번에는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전번에도 을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을이 걸 생각하고 1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1억이었죠. 소멸하고 나온 후에도 얼마죠? 1억이죠. 이것을 129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번에는 3억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3억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예전에 얼마였죠? 1억. 이번에는 얼마가 더 늘어났어? 2억이 늘어났죠. 2억이. 그러면 129조가 권한을 넘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29조가 126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뜻해. 다시 한번 보시면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129조가 있는데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126조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 거기까지. 그럼 이것을 무효라고 해요. 무효. 알죠? 사원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는 무효. 무효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무효가 되면은 절대로 표현 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준용될 수 있다.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47번.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박스의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상대방 이런 봐봐.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 박스에 표현 대리 주장 이퀄 직접 상대방만 동그라미하고 만 주장.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 병만이 지금 정글의 법칙 하고 있나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끝났어? 해?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 그래서 병만 한대. 병만. 알았죠? 누군 절대 안 돼. 봐봐 여기 봐봐. 대리의 상대방이 병이죠. 병이잖아요. 병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정이잖아요. 정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해.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다. 자, 1번 맞죠? 2번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박스. 정당한 이유를 언제 기준으로? 대리 행위의 당시를 기준.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대리 행위 당시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자, 4번 부부 일방행위가 일상가사 줄고 일상가사 이퀄 기본 대리권. 여러분 일상가사는 기본 대리권이죠. 그런데 그것이 속하지 않는다 줄고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한을 넘은 이 말이죠. 권한을 넘은. 일상가사가 아니니까 기본 대리권을 넘었다 이 말이죠. 권한을 넘은 이 말. 넘은. 알겠죠? 그래서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줄고 정당한 이유. 그럼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3번 정답이죠. 자, 다음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그건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냥 유권 대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는다. 그럼 속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권한을 넘으면 뭐가 된다? 126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누구를 선임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뭐라고요?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이죠. 봐봐. 우리가 129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 대리권 소멸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딱 두 가지. 대리권 소멸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인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서변 끝에다 플러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자, 여기요 5번이요. 법정 대리인 줄고 129조에서 법정 대리인은 주로 뭐라고 그랬죠?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 말이죠.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리고 이런 129조는 뭐겠죠? 대부분 미성년자의 모가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이 말이죠.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이 있었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 심판이 취하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다음부터 이제 일부 무효에 관한 법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